안녕하십니까. 강동고스에듀 국어 전문관 한영고등학교 1학년 전임 강사 김미나입니다.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첫 번째, 한영고등학교의 시험 유형을 분석할 거고요. 이 분석한 내용에 따라서 유형별의 학습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전체적인 수업 프로그램을 정리해드리고요. 마지막에 한영고는 이라고 넣어놨는데 한영고등학교를 바라보면서 제가 느꼈던 우리 한영고만의 특이점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험 유형 분석입니다. 어휘 문제라고 넣어놨는데요. 어휘 문제는 많은 학교에서 출제가 됩니다. 물론 모의고사에서도 출제가 되고요. 그런데 한영고등학교에서는 작년까지, 올해는 바뀔 수도 있지만 작년까지는 1등급 어휘력이라는 부교재를 선택해서 어휘를 출제하겠다라는 걸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자성어 문제도 등장하고요. 사전적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 우리말을 한자로 바꾸는 문제도 등장합니다. 되게 다양한 유형이 시험 한 번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한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내용들이고요. 세 번째, 우리말이 한자어로 바뀌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을 한자어로 바꾼 것 중에 옳지 않은 거를 골라보세요. 이런 문제들도 나오지만 작년에 실제로 출제됐던 문제를 말씀드리자면요. 변씨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변씨의 인물 특징은요. 이 사람은 배포가 크고 배짱이 좋다라는 특징이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시험에서 선지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변씨는 도량이 넓은 사람이다 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도량이 넓은 게 뭐지? 라고 생각해서 틀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어휘 문제들을 사이사이에 집어 넣어놔요.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한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 두 번째, 외부 지문. 첫 번째, 생소한 문학 작품이 등장합니다.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보게 하기 위해서 되게 다양한 연계 작품들을 분석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느꼈던 건 뭐였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문제를 출제하실 때 혹시 기출 분석을 해서 나오지 않은 작품을 가지고 오시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생소한 문학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생소한 문학에 대비하려면 기본 개념을 잘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 다음, 길이가 긴 독서 지문이 등장합니다. 교과서,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독서 지문은요, 굉장히 쉬워요. 누가 어디에 박람회에 갔다 와서 느낀 점을 작성했다.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독서는 굉장히 쉬운데 이 문제들을 시험에 그대로 등장시키면 우리 학생들의 아마 평균 성적이 굉장히 높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아예 교과서에 등장하지 않은 독서 지문을 출제했습니다. 당연히 평소에 모의고사에서 독서를 잘했던 친구들이 쉽게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했고요.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긴 지문을 읽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학생들은 선생님 저 이거 보고 너무 당황해서 이거 읽느라 시간이 너무 촉박했어요 라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세 번째, 뉴스 기사입니다. 이건 화법이나 작문, 그러니까 글쓰기 또는 말하기 문제에서 나오는데요. 역시나 독서와 마찬가지로 교과서에 나오는 지문은 굉장히 쉽습니다. 누가 글쓰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고쳐쓰기를 골라보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 다 맞을 수 있어요. 중학교 때 시험이 아마 그랬을 거고요. 그래서 새로운 뉴스 기사를 가져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에 관련된 기사를 넣고 그에 관련된 자료들을 가지고 오셔서 이 내용을 보충하거나 고쳐쓰기를 할 때 어떤 것을 활용하고 어떤 방안으로 할 거니? 이런 문제가 나오고요. 세 번째, 문법 문제입니다. 교과서 외 한글 맞춤법 총칙 전체가 들어간다. 이건 한영고등학교에서 시험 범위를 공지할 때 이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만 공부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외우면 되거든요. 그런데 한글 맞춤법 총칙을 프린트해서 뽑으면요. 요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두께가 되는 그 책을요. 전 범위가 시험 범위니까 너희가 잘 준비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물론 그 내용을 다 외울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중요한 원리들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마지막, 서술형 통글 고치기. 그동안의 서술형 문제를 만약에 푸셨다면 혹은 문법 문제를 푸셨다면 여기서 잘못된 거 골라봐. 그냥 하나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얘가 얘로 바뀔 때 어떤 일이 벌어진 거니?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한 5줄에서 7줄 정도 되는 긴 글을 줍니다. 긴 글을 주고요. 질문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고칠 수 있는 걸 다 고쳐봐 라고 문제를 냅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공부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면 거기에서 내가 발견하지 못한 어떤 고쳤어야 되는 어떤 단어들이 있겠죠. 그게 이제 부분 점수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술형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거에 어떻게 대비하는지 유형별 학습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휘 문제입니다. 매주 빈칸 채우기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이건 그 전주에 배운 개념을
그 다음 주에 복습할 때 클리닉 시간에 진행을 할 거고요. 만약에 시험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거나 조금 더 시험이 필요하겠다 생각하면 수업 시작 전에 제가 시험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어휘의 사전적 의미 제시. 수업 준비를 할 때 저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봅니다. 제가 내용을 몰라서 찾아보는 건 아니고요. 우리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면서 수업을 들으면서 아, 이 어휘의 사전적 의미가 이거구나 라고 공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많이 얘기합니다. 얘들아, 조금이라도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땐 사전에 검색해야 돼.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찾아서 수업 시간에 의미를 제시할 거고요. 두 번째, 외부 지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되게 다양한 새로운 지문들이 등장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 방대한 연계 지문을 분석한다. 포인트는 분석이에요. 제가 매주 아이들에게 숙제를 제공할 건데요. 숙제로 제공되는 문제는 생각보다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출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도 다양한 연계 작품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문제를 풀고 숙제를 다 낸 다음에 한 5주차에서 6주차쯤 진도가 다 끝났을 때 그동안 있었던 숙제를 다 가지고 오자라고 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작품들 중에 꼭 봐야 하는 연계 지문들을 모두 다 분석해드립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은 그 문제가 등장했을 때, 시험에 등장했을 때 공부를 깊게 한 학생이라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작품 나왔어요.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 내용 어디선가 봤었는데 이때 이거 긍정적인 내용이었는데 이 정도만 기억이 나도 우리 학생들이 시험에서 긴장감이 조금은 덜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개념을 숙지하고 문제에 적용. 무슨 뜻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보는 작품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생소한 지문을 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난생 처음 보는 지문에서도, 난생 처음 보는 내용에서도 배운 개념을 가지고 마치 수학 문제를 개념을 배우고 이것을 활용해서 활용 문제를 푸는 것처럼 개념들이 탄탄하게 잡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잡혀 있는 이 개념을 가지고 너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서 해석해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도록 일단 개념을 먼저 숙지시킬 겁니다. 이건 수업 시간에 당연히 진행이 될 거고요. 어떤 개념이 등장했을 때 얘들아 이 개념이 무엇이었지? 하고 같이 공부하고 모르면 좀 더 깊은 설명, 알고 있으면 빠르게 넘어가서 이것이 활용되는 내용들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세 번째, 클리닉 이후에 최다 질문 유형을 수업 시간에 분석합니다. 클리닉을 진행하면서 아이들한테 질문을 받을 건데요. 제가 같은 학교 학생들한테 질문을 계속해서 받다 보면 수목금에 쌓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뭐 1명이 질문한 것도 있고요. 5명, 10명, 20명이 질문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질문을 했다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숙제책을 가지고 왔을 때 얘들아 몇 쪽에 몇 번 문제 같이 풀어보자 하고 그 문제를 같이 풀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유형들을 한 번에 공부를 하고 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세 번째, 문법에 대한 대비입니다. 서술형 심화 문제풀이 수업. 요거는요. 개념을 배웠을 때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험 직전에 학생들이 문법에 대한 개념이 약간 떨어질 때쯤 혹은 심화 문제가 필요할 때 제가 제시를 해서 수업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다른 학교에서 또는 다른 학년에서 등장했던 심화 유형의 문제풀이,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제가 직접 풀어드릴 겁니다. 이게 타이밍이 잘 맞으면요. 제가 같이 풀었던 문제가 그대로 시험에 출제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길 바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걸 하고 나면 우리 학생들이 오히려 다른 문제를 풀 때 심화 문제까지 풀어봤는데 이 정도는 그 껌이지 하고 서술형 문제를 잘 풀어나갑니다. 두 번째, 타학교 기출자료 모음. 제가 매주 숙제책을 제공한다고 했는데요. 매주 나가는 숙제책 이외에 진도가 끝나고 나면 5주차에서 6주차쯤에는 타학교 기출문제를 모아드립니다. 타학교 기출문제는 뭐냐면 한영고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는 천재박 교과서를 사용하거든요. 천재박 교과서를 사용하는 다른 학교 고등학교 1학년 기출문제들을 최근 기출들을 모아서 여러분께 제공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직접 다 모아가지고 드리는 거고요. 시험 범위에 따라서 모아드리니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무한복습과 문제은행. 무슨 소리냐면 다른 어떤 문학 문제나 독서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문제풀이가 엄청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념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법은요. 여러분들이 개념만 계속해서 공부한다는 건 마치 수학 공부를 할 때 다양한 문제풀이를 하지 않고 수학 공식을 계속 외우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문제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워야겠죠.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문제를 끊임없이 제공하고 끊임없이 확인하고 끊임없이 질문을 받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학생들, 문법에 조금 약했던 학생들도 확실히 실력 향상이 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세 번째, 그럼 전체적인 수업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 단연간의 기출 분석을 바탕으로 문학은요, 최대한 다양한 해석을 제공할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떤 하나의 작품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 하나의 작품 안에 있는 하나의 시어가 다양한 해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문학은 딱 정해져 있는 정답이 없는 내용이긴 하죠. 그래서 최대한 많은 다양한 해석을 제공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 전에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건 1, 2, 3, 4번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1번, 2번이라고 해석을 했고요. 시험에서는 아마 이렇게 출제될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는 잊으시고요. 1, 2번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공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 문법. 어렵게 배우고 쉽게 푸는 수업. 아니, 아이들에게 수업을 왜 어렵게 가르치나요?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념들만 그대로 공부하면요, 절대로 고득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문제를 그렇게 쉽게 내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 처음에 공부할 때 이 문제가 수능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이 문제가 작년에는 어떻게 활용됐고 이 문제가 심화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심화 문제로 나올 수 있는지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떨까요? 막상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고난도 문제 빼고는 이 정도는 나한테 쉬운데? 하고 술술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숙제입니다. 매주 숙제 교재를 제공할 거고요. 숙제 교재는 단원마다 제공이 됩니다. 철저한 숙제 검사 및 추후 관리. 숙제 검사는요, 주말에 숙제가 부여되면 그 다음 주 평일 클리닉 때 검사를 할 겁니다. 중간 검사를 할 거고요. 제가 해오라고 한 정도까지 요일에 맞춰서 해오시면 됩니다. 만약에 안 해왔다면 숙제를 다시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주말에 다시 숙제 검사를 할 겁니다. 숙제가 끝까지 맞춰져 있어야겠죠. 근데 숙제가 맞춰져 있지 않다면 그 다음 주 클리닉 때까지 다시 검사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선생님 어떤 수업을 들으면서는 확실하게 본인이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의지가 약해서 숙제를 자꾸 안 하게 돼요. 이런 분들이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면 됩니다. 세 번째, 클리닉입니다. 클리닉은 전주 주말에 수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 주 평일, 수, 목, 금에 진행되는데요. 매주 배운 개념을 테스트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공부했던 내용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할 거고요. 두 번째, 숙제 검사 및 질의응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클리닉 때는 숙제 중간 점검을 할 겁니다. 그리고 숙제해오신 내용 중에서 저한테 끊임없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시간이고요.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저도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저도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아이들은 이 부분이 어렵구나. 이 부분은 이렇게 오류가 생길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 다음 시간 수업 때 그걸 다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추가 문제 요청 시 무한대 제공. 이건 제가 약속드립니다. 가끔 학생들 중에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주신 문제 다 풀었어요. 네, 굉장히 성실한 학생이죠. 근데 오답도 다 했어요. 더 이상 저는 풀 게 없어요. 네, 저도 되게 고맙습니다. 그러면 말씀 주시면 저는 무한대로 수업 자료를 제공할 거고요. 뭐 책으로 만들지 못하더라도 프린트로라도 계속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어떤 목마른 만큼 다 얻어갈 수 있다는 거. 마지막, 되게 중요한데요. 직전 대비 수업 때 손필기 자료를 제공한다. 한영고등학교는요, 1반부터 13반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13반의 학생들을 모두 가르치는 건 당연히 한 선생님이 하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네 분의 선생님이 반을 나누어서 들어가십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선생님들마다 수업하시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A 선생님은 이걸 강조했다는데요, 저희 선생님은 이걸 강조하지 않으셨어요. 또는 선생님, 앞반에선 이거 내용 이렇게 배웠다던데요. 이런 내용들이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손필기를 통해서 각 반마다 제가 필기를 모으고 교과서에 제가 직접 손으로 필기를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시험 전날 제공을 할 건데요. 이걸 정리하면서 제가 하는 역할은 많은 선생님들이 강조한 내용, 그 다음에 어떤 선생님께서 던져주신 연계 작품, 이런 것들을 모아서 우리 아이들 모두가 모든 선생님의 개념을 배워갈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한영고는, 제가 느낀 한영고의 특이점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의고사와 내신의 성적 차이가 난다. 어떻게 성적 차이가 날까요? 당연히 내신은 잘하는데 모의고사 못하는 애들 있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가 예시를 말씀드리면요, 3월 모의고사 때 한 4등급 정도 받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굉장히 저랑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여름방학 때 특히나 되게 집중해서 국어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9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저한테 이제 자랑하는 문자가 온 거예요. 성적표를 찍어서 선생님, 저 이번에 1등급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총 인원 350명 중에 이 학생이 30등을 한 겁니다.
이 학생 점수는 90점이었거든요. 당시에 1등급 커트라인이 90점이었어요. 그러면 이 학생이 1등급 문을 닫고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1등급인 학생만 30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에서는 분명히 4%의 학생들이 1등급을 받아갈 겁니다. 열 몇 명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모의고사에서는 30명 정도의 친구들이 1등급을 받아간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신을 받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 이건 어디로 이어지냐면요. 학생 수준이 높다는 겁니다. 작년에 그랬다고 올해에 달라질까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학생이 돼야 합니다.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이 똑같이 잘 나오는 학생이 돼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높다면 당연히 그 성적에 다른 성적을 맞추어 가야 합니다. 네, 두 번째, 유동적인 1등급 학생들이 있다. 물론 고정적인 1등급 학생들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 1등급 받았는데 이번에 3등급이에요. 선생님 저 3등급이었는데 1등급으로 올라갔어요. 선생님 저 2등급이었는데 1등급으로 올라갔어요. 이런 학생들이 꽤 보입니다. 시험이 있을 때마다 나와요. 당연히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한영고의 시험 수준이 높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중간고사 1학기 때는 문법이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요. 기말고사 때 문법이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요. 그러면 문법의 강점을 보이는 학생들이 1등급을 받아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문학이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법은 조금 못하지만 문학을 특출나게 잘하는 학생이 있어요. 이 친구는 그 다음 시험에 1등급을 받아옵니다. 문제 수준이 높은 만큼 우리는 모든 영역을 잘하는 학생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점점 커진다. 이건 한영고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짧게는 1학기와 2학기의 등급컷 차이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1학년 때와 2학년들의 어떤 등급컷 차이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첫 시험 때는 1등급과 2등급의 커트라인이 한 3점에서 5점 정도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 한 문제만 더 맞았으면 1등급이었는데 너무 아쉬워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후로 갈수록 1등급 점수는 90점대, 2등급 점수는 80점대 중반 이런 식으로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차이가 커집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고정적인 1등급이 생기고 상위권은 그대로 상위권을 이어가지만 2, 3, 4등급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성적이 유동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2학년들을 보면서도 제가 느낀 거고요. 결국 상위권이 고정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고정된 상위권이 돼야 되겠죠. 많은 대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마치고 강의실에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번호고요. 학원으로 전화 주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숙제 교재나 아니면 손필기 교재 학원에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셔서 충분히 상담 받으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